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사랑도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많은 것을 잃는다고. 체력도 건강도 역할도 때로는 사람까지도 잃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우리가 잃은 것들 중에는 사실 잃어도 괜찮은 것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던 불안, 멈출 수 없이 달려야만 했던 그 조급함, 끝없이 채우기만 했던 욕심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를 무겁게만 했던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이를 먹으며 우리가 얻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깊어진 시선, 무르익은 감정, 그리고 지나온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10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리고 깊게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1막 몸을 깨우는 작은 습관, 큰 변화. 첫 번째 이야기는 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아닙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깨워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뻐근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게 두려워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세요? 그냥 씻고 밥 먹죠.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 동안 잠을 자며 굳어 있었습니다. 관절도 근육도 혈관도 모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니 당연히 아프고 불편한 겁니다. 자동차도 겨울 아침에 시동을 걸면 예열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제안은 이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딱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침대에 앉아서 혹은 침대 옆에 서서 천천히 기지개를 켜보세요. 양팔을 쭉 뻗어 올리고 하늘을 향해 손끝을 펴보세요. 그 상태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 다음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천천히, 오른쪽으로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움직이세요. 발목도 돌려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해주세요. 허리도 살짝 늘려보세요. 서서 양손을 허리에 대고 천천히 뒤로 젖혀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기분 좋은 정도만 늘려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딱 5분입니다. 이 작은 5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에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느끼는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한 분은 3주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오후가 되면 항상 허리가 아팠는데 요즘은 훨씬 나아요. 딱 5분인데 이렇게 다르네요.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여러분, 걷기만큼 완벽한 운동은 없습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걷기를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얼마나 빨리 걸어야 해요? 몇 걸음을 걸어야 해요? 땀을 흘려야 운동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주변 풍경을 보며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어보세요. 아침이면 더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것만으로도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햇빛 아래서 걷는 시간은 밤에 잠을 더 잘 자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오늘 피어난 꽃, 지나가는 사람들, 하늘의 구름, 바람의 온도.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게 바로 마음 챙김 걷기입니다. 혼자 걷기 심심하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참 특별합니다. 마주 앉아서 하는 대화보다 오히려 더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저녁 근력 유지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요? 저는 헬스장 가기 힘든데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근육이 중요할까요?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낙상은 노년기의 가장 무서운 사고입니다.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 때문에 누워 지내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중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헬스 대회 나갈 근육 말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근육 말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스쿼트를 5회만 해보세요. 벽에 손을 짚으면 안정적이니까 무릎에 무리도 안 갑니다.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이게 허벅지 근육을 지켜줍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고, 이 근육이 튼튼해야 계단도 오르고 버스도 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 해보세요. 팔을 쓰지 말고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5회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이 동작은 실제로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입니다. 화장실 갈 때, 식사할 때, 버스 탈 때 모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잖아요. 물병을 이용한 팔 운동도 좋습니다. 500ml 물병을 양손에 들고 팔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10번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팔 근육을 유지시켜 줍니다. 팔 근육이 있어야 장을 봐서 들고 올 수도 있고 손줄을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운동은 체력 단련이 아닌 삶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노년의 운동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건강 관리입니다. 이막 인생의 두 번째 성장기 새로운 취미의 발견.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취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신가요?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TV만 보게 된다. 제가 상담하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40년을 직장 다녔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그게 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은 많은데 이상하게 하루가 너무 길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해야 할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기다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월급날을 기다렸고, 주말을 기다렸고, 휴가를 기다렸고, 아이들 생일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있으니까 시간이 의미 있게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그 기다림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아침이 오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오고 그냥 시간이 흐를 뿐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게 취미입니다. 취미는 삶에 다시 기다림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할머니셨어요.
평생 집안일만 하시며 사셨대요. 자식들 다 키우고 손주들도 다 컸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무기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뭐 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글쎄요. 있긴 한데, 뭔데요? 그림이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죠. 그럼 지금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그림을, 이 나이에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지금 와서 너무 늦었어. 하지만 저는 그분을 설득했고 동네 문화센터 그림 수업을 등록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망설이셨어요. 수업 첫날 가기 전에 전화하셔서 선생님, 나 안 가도 되죠? 너무 떨려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가셨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선생님, 그림 그리는 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월요일부터 벌써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이번 주엔 뭘 그릴까, 어떤 색을 쓸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그리고 거기서 친구도 생겼어요. 비슷한 나이에 언니가 있는데 우리 수업 끝나면 커피도 마시고 그래요. 그분에게 목요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삶의 이유가 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취미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리기나 드로잉은 감정을 정리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색과 선으로 표현하다 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게다가 뭔가를 남긴다는 성취감도 큽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증거가 됩니다. 나 이거 그렸어. 70살에 시작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난타나 댄스는 신체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합니다. 북을 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비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게다가 사람들과 함께하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생깁니다.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식물 키우기는 우울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관찰하고 새싹이 나오는 걸 보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이 삶의 규칙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내가 이걸 키웠어라는 뿌듯함도 느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요리나 베이킹은 손을 쓰는 활동이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레시피를 보고 재료를 섞고 불 조절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뇌를 자극합니다. 게다가 만든 걸 가족에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하면서 건네는 그 순간 여러분은 다시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손주가 할머니가 만든 쿠키가 제일 맛있어요 하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악기 배우기는 뇌 자극이 강력해서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우쿨렐레 같은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악보를 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리듬을 맞추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결과를 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잘 봐야 했고, 직장 다닐 때는 성과를 내야 했고, 집에서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취미는 다릅니다. 취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 전시회를 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이 즐거운 게 목표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이 삶을 다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시니어에게 새로운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재활성화이며 정서 회복이고 삶의 확장입니다. 3막 관계 재탄생 사람과의 연결은 인생의 생명선. 세 번째 이야기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위험은 질병이 아닙니다.
바로 고립감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늘어나는데 사람과의 대화는 줄어듭니다. 전화기를 보다가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며 내려놓게 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핸드폰 연락처에는 사람이 100명도 넘는데 정작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이 전화하면 상대방이 귀찮아할까요? 제가 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 상담자분들에게 오늘 집에 가서 5년 이상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해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거셨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거의 모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상대방도 그동안 연락하고 싶었대요.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제안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분께 전화해보세요.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10년, 20년 만에 연락해도 반가워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상대방도 그동안 연락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 종교 모임, 취미 모임. 이런 곳들이 사실은 시니어분들의 최고의 사교장입니다. 한 분은 복지관 댄스 수업에 참여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다들 이미 친한 것 같고, 나만 외톨이 같고.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이번 주에 못 봤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하면서요. 지금은 수업 끝나고 같이 점심도 먹고 주말에 등산도 가요. 이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만들 줄 몰랐어요. 새로운 관계는 삶을 넓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니까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의 짧지만 깊은 대화입니다. 가족이랑은 매일 보니까 특별히 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정작 깊은 대화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먹어라, 조심해라, 언제와 같은 일상적인 말만 주고받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됩니다.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이라도 딱 10분만이라도 가족에게 진짜 대화를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어? 요즘 마음은 어때?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들어주세요. 스마트폰 보지 말고 TV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눈을 보며 들어주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짧은 대화만으로도 정서 안정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족이 나의 하루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내 감정을 들어준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나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의 무게가 많이 가벼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대화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로해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로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했고 앞으로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년기 가장 큰 위험은 질병이 아니라 고립감입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를 내서 연락하고 모임에 나가고 대화를 나누면 그 고립감은 사라집니다. 사막. 뇌를 젊게, 마음을 단단하게 지적 자극 습관 만들기. 네 번째 이야기는 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꾸 깜빡합니다.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아까 누가 전화했는지, 어제 뭘 먹었는지. 이런 일들이 잦아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치매 오는 거 아닐까? 내 머리가 이제 다 늙은 건가? 그런데 말입니다. 깜빡하는 게 꼭 뇌가 늙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하지만 계속 쓰면 나이가 들어도 젊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80세, 90세가 되어도 정정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꾸준히 뭔가를 배우고 읽고 생각합니다. 뇌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을 읽으세요. 단, 천천히 짧게 읽으세요. 한 번에 100페이지, 200페이지 읽으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그러면 책 읽기가 부담이 되고 결국 책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루 10페이지씩만 읽으세요. 아침에 5페이지, 저녁에 5페이지.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책 한 권은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권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아니라 꾸준히 읽느냐입니다. 책을 읽으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글자를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과정. 이 모든 게 뇌 운동입니다. 둘째, 손을 쓰는 활동을 하세요. 퍼즐, 십자수, 블록 조립, 공예, 색칠하기. 이런 것들은 뇌의 운동회라고 불릴 만큼 효과적입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의 많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소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운동 피지를 자극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0% 낮다고 합니다. 퍼즐을 맞추면서 이 조각은 어디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십자수를 하면서 다음은 무슨 색실을 써야지 계획하고 이런 과정들이 모두 뇌를 자극합니다. 셋째,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기능 하나씩 익히기, 간단한 앱 사용법, 음악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이런 것들이 뇌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나는 기계치여서. 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엔 서툽니다. 손주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손주와 함께 배우는 시간이 관계도 돈독하게 만들고 뇌도 자극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 유튜브에서 영상 찾기, 날씨 앱 확인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뇌 운동입니다. 넷째, 기억력 유지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마다 어제의 일 한 가지, 오늘의 목표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훈련입니다. 노트나 달력에 간단히 적으세요. 어제 둘째 아들이 전화했다. 손주가 상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늘 목표 오후에 산책 나가기. 저녁에 옛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렇게 적는 과정에서 기억을 되살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뇌의 실행 기능을 훈련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나이를 먹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을 때 가장 젊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막부터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